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43번 임플란트 주변의 골 결손에 대한 GB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54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기존에 식립됐었던 임플란트 주변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한 광범위한 골 결손이 발생하였고, 임플란트 제거 대신 GBR을 통한 골 지지를 확보해주기로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용했던 골 이식제는 ICB 코티칼 타입, 그리고 에이오스 이종골 이식제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멤브레인은 티타늄 리인포스된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술전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43번 임플란트 주변에 이미 최종 보철까지 완료된 이후에 생긴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광범위한 버컬 쪽에 골 결손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PA상에서 보셔도 이렇게 픽스처의 절반 이상까지 골 결손부가 이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T상에서 보면 3차원적으로 골 결손부를 볼 수 있는데요. 남아있었던 라비알본이 대부분 흡수가 되면서 즉 링궐까지 일부 연장된 골 결손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임플란트의 동요도는 없었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제거를 원하지 않아서 다시 GBR을 통해서 버컬본의 수복을 도모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컬본에 대한 서포트가 없어지게 된다면 깊은 치주 파켓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연조직의 스웰링이나 피스출라를 동반하게 됩니다. 프루빙 뎁스가 10mm 이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저런 연조직의 문제를 보이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본 지지를 다시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개선을 만들고 플랩을 열었고요. 일단 GBR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처치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임큐어 키트 안에 포함되는 스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물리적으로 평활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안티셉틱 세라피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이베넥스라고 불리는 루트 캐널 클리너가 임플란트 표면에 그런 디톡시피케이션에 좋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저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아이디얼한 버컬본의 서포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GBR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픽스처 주변에는 환자의 자가골로 치환될 수 있는 동종골, 코티칼 타입의 ICB를 사용을 했고요. 그 바깥쪽에는 장기간의 안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흡수가 되지 않는 이종골 이식제인 에이오스 파우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연조직이 두껍고 스카로 인해서 버컬에 있는 연조직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GBR을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저 스페이스에 대한 콜랩스를 방지해주고자 멤브레인의 딱딱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티타늄 리인포스가 된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멤브레인을 고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본 택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고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타이트한 연조직에 어프록시메이션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수루 CT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버컬본의 흡수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디얼한 버컬본의 두께, 즉 2mm의 버컬본의 두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조직으로 인한 컴프레션 포스로 인해서 이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컬랩스 되는 걸 막아주고자 티타늄 리인포스가 된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디얼한 버컬본의 두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가 본 엔벨롭 안에 식립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멤브레인의 스티프니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 수루 4개월째 연조직 힐링은 잘 일어났고요. 물론 연조직의 리세션으로 인해서 메탈 칼라가 노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조직의 힐링은 좋았습니다. 멤브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부 보철물 제거하고 플랩을 열었고요. 비흡수성의 PTFE 멤브레인 제거한 다음에 하방에 생성된 골재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호한 골재생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거된 PTFE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적절한 고리식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멤브레인, 그리고 그 멤브레인을 적절하게 방법으로 고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디얼한 골 재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조직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콘트랙처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커스텀 어바트먼트에 메탈 칼라가 일부 노출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동시에 시행을 했고요. 이후에 연조직 수처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제거하고 난 다음 약 수루 4개월째의 CT 팔로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얼한 형태의 버컬본의 두께를 수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이완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디얼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입니다. 43번 임플란트의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발생한 버컬본의 디펙트를 GBR을 통해서 수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용한 그래프트 머테리얼은 동종골과 이종골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테크닉을 썼고요. 멤브레인은 비흡수성의 PTFE, 그 중에서도 아이디얼한 공간의 유지와 장기 안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티타늄 리인포스가 된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